한국인 아카데미를 3강을 개강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강사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희 정성원 이사장님께서 훌륭한 그 길을 걸어오셔가지고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1977년부터 1994년도까지 17년간 한국 카톨릭 농민의 사역장으로 일하셨고요. 91년도와 98년도 7년간 우리민을 살리기 위해 농동본부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1994년 대통령 직속 농어촌 발전위원회 위원이셨고요. 그리고 5년간도 농협중앙회 이사도 하셨고,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민주화 기념사업회에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또 이사장님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7년간 유엔 지속 가능 발전교육 인재 전문센터에서 또 이사장님으로 일해 주셨고요. 5년간 2021년까지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님으로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2000년도부터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 이사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2009년도 현재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10년간 이 평화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또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현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이사장님으로 지금 선임하셔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저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런 책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평화생명동산에 가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였는데요. 체험할 수 있는 생명살인 동산이 있고 풍류마당 야외 공연장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동 야외 교실이 있어서 토종 씨앗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활동할 수 있는 씨앗을 저희 나라에 있는 토종 씨앗을 또 갖고는 일도 하셨고요. 자연 에너지 체험장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관련돼서도 지금 거기서 하시고 계시고요. 그 추억 연원실이라고 해서 햇빛을 이용해서 거기 온실로 해서 또 식물과 텃밭 작물을 또 재배하시는 그런 일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홈페이지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이라고 치시면 자세한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빨리 모셔야 되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주제는 DMZ의 어제, 오늘, 내일입니다. 준비해 주신 그 자료에 보면은 한반도 DMZ 생명평화 통일을 향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정성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얘기해드리죠. 제목은 DMZ의 어제, 오늘, 내일 그런데 저는 반응은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내일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있고 또 걱정되는 것도 있고 남북 간에 걱정되는 것도 있고 우리 내부에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에 보시면 맨 뒤에 그 장안사복을 제안하며 그런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년 전 같은데 12년 전에 그때 한국신학대학 총장 목사님 최주일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성공대학 총장 신부님 양건석 신부님하고 그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총장 신부님 박영식 신부님 그 세 분이 모셨어요. 제가 평화생명동산에 제가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가서 여기가 평화촌으로 됩니다. 지금도 이제 그걸 자기는 엄청나게 좋은데 못하고 있는데 국방부 땅에서 우리 보고 이제 거래소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전방에 가면 진짜 좋은 땅들이 있는데 거기가 국방부
소유해서 서울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용산에. 저거를 환경단체도 그러고 또 국가 간의 문제도 그러니까 미군들이 미군 기지를 상당히 오염을 시켰으니까 전부 정화를 해서 내린다. 그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들어가요. 저게. 그래서 저는 이제 군수한테도 그리고 군사한테도 그랬는데 국방 땅을 정화를 시켜가지고 넘긴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정화를 해줄게. 우리가. 네? 그 과정이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 넘을 수 있으니까. 특히 그걸 사유지로 하지 말고 국가 소유가 많은 토지는 공적 기능을 하는 게 때문에 국가 소유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용권만 갖는 거로 해보자. 그래서 하여튼 평화, 상한사 얘기 전에 그 얘기가 말씀이 좀 돼야 되는데 평화천 얘기를 하면서 그 총장 신부님 목사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거는 올해나 내년 어느 시점에 적당한 그때 얘기 나누는 게 적당한 시점이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금강산에는 5대 사찰이 있습니다. 절이 유명한 절이 5개 있는데 우리 남쪽에 있는 절은 권봉사 하나고 나머지 전부 북한에 있어요. 내금강에 이제 표본사하고 장안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 해금강, 예금강 쪽에 신계사하고 이제 유전사가 있는데 신계사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오늘 나와가지고 신계사를 다 복원을 해가지고 금강산 5대 사찰 중에 표원사만 빼놓고 6.25 전쟁 때 전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신계사를 조계종이 정말 정성껏 해서 복원을 해서 그때 복원이 끝나고 조계종의 이제 스님이 거기 머무르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이 와서 머무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다 그랬어. 머문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천일 기도를 하겠다는 이제 명분을 붙여서 상당 시간 좀 계시고 했는데 거기 이제 복원이 됐고 장안사가 제일 큽니다. 장안사가 폭격을 맞았는데 그거를 그때 성공회, 천주교, 개신교 성직사 총장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개성의 영풍산은 고려 때 이제 고려 왕족들이 댕기던 귀족들이 댕기던 설 아니에요, 거기가. 그건 천태종과 진갑준이 복원을 했어요. 근데 장안사는 난 기독교가 복원을 하는 게 좋다. 기독교가 제안을 하고 장안사 우리가 복원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불교에서 고맙다고 이제 호응을 해서 일반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 장안사를 번듯하게 이렇게 세우면 종교 간의 화합과 민족의 화합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지금 보지 말고 그때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에요. 어느 시점에 남북 관계를 더 좋게 하고 우리 내부가 갈등이 심을 때 종교가 앞장서서 내부 통합에 상당히 이렇게 기여를 하면서 민족 간의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가 올 거다. 그 시점에 성공의 천주교, 개신교가 시시가 그리스도교니까 거기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하는데 세상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늘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계기를 잘 잡아서 장안사 부분을 기독교가 제안을 하고 불교가 합세해서 그 다음에 야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종교가 화합 민족은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까운 종교인들이 계시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냥 느낌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쯤 그 시점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꼭 맥혀가지고 그냥 날리니까 너무도 절망들하고 그러는데 절망 속에 틈이 있는 거 혹시 그 희망을 또 우리가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거니까 그 시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때를 아는 거니까 때. 시 적시 딱 나는 그때 이걸 우리가 찾아내서 그 제안을 하면 참 좋겠다. 이건 이제 나중에 거기 써놨는데 이게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 그때 오셨던 신부님들과 목사님은 그거를 지금 기억이 근데 얼마 전에도 안 나왔어요. 때가 오는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DMZ 평화생명공사안에 1998년부터 이제 이것저것 왔다 갔다 그러는데 벌써 25년이 됐는데 또 아까 제 소개할 때 남강원도 그러면 이제 98년부터 2018년 거니까 2000년 거의 18년 됐네. 18년하고 현지가 아니고 이건 근데 제가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합니다. 장기 집권에 비결이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으면 허게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받으면 아마 정권 바뀐 거 뽑으려고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는 게 있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헛수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남북 강원도는 한 18년 하다가 아무래도 안 돼 있어서 내년 전부터 뜸을 들여가지고 후배들이 보고 이거 좀 해라 그러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지만 준비하는 거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DMZ 평화생명공사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오고 같고 제가 워크를 큰 소리 치는 건 돈 안 받아서가 아니고 제가 농사 조금 아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농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서 보고 또 이제 기후위기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게 눈에 보여요. DMZ가 기후위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게 우리가 계획성이 그런 걸 구체화하는 말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말까지 좀 생각해서 나온 건 별로 계획이 없고 그래서 DMZ 오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도 그 최근에 DMZ 현장, DMZ 이론이라고 그러면 이제 무슨 용어 정리해야 되는데 DMZ 이론이라고 그러면 세계 다 합칩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DMZ가 있고 그게 비행장시대예요. 2km 딱 되는 거. 그 다음에 민간인 경제적 이국지역, 민국지역이에요. 민국지역. 그 다음에 우리처럼 거기 사는 사람들, 적경지역. 요 세 개를 다 합쳐서 DMZ 이론이라고 요것만 띄어내서 오면 거기는 유엔 군사의 허락을 안 받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요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가 있다. 오늘날의 DMZ 국정은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가. 사실 제일 걱정이 우선 눈에 띄는 거는 뭐 전쟁 나면부터 그럴까 그러죠. 저는 그거보다 더 걱정이 제가 거기 드나든 게 벌써 25년인데 제 느낌으로 제가 이제 수첩에다 기록으로 그러는데 제 느낌으로 벌과 나비가 한 20몇 년 전부터 한 8화 정도 줄었어요. 벌과 나비가 너무 이건 진짜 심각한 저 있는 데는 이제 우리가 뭐 비료 문화가 안 하고 열심히 하니까 뭐 꽤 있지만 마을만 내려가도 우리가 다 같은 마을입니다. 거기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보입니다. 물론 저 올해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정부는 130억 마리가 죽었다고 했지만 양봉협회는 208억 마리가 죽었다고 제가 대충 이렇게 보기에는 6할은 죽었어요. 그래서 또 그게 아니라고 뭐 반박을 하고 저저도 그러는데 벌이 죽으면 사실은 열매 못 맺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보통 얘기를 뭐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그랬다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거의 죽으면 인간은 아마 몇 년 안에 절멸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생명이 없어지면 남북 통일이 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DMZ 볼 때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건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거의 생태계의 보고라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생태계의 보고지 거기도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너무 많이 죽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특히 토종벌 같은 분이 이미 2010년도에 토종벌협회, 강원도협회 저분들 치는 사람인데 정부 발표는 76%가 죽었다는데 토종협회 발표는 97%가 죽었습니다. 토종벌 같은 거는 토종벌이 2009년도에 한 대 25만 원 하는 게 토종벌 진짜 되게 지금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많이 죽어서 귀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의 끈이 끊어지고 있다. 이게 제일 오늘의 제일 큰 문제예요. 그 북쪽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쪽은 없어서 생명의 끈이 무너지고 여기는 너무 많아서 무너지고 또 눈에 띄는 건 뭔가 남북관계가 아주 악화되면 훈련 모습이 바뀝니다. 저는 뭐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민간인 통제 초소 3분 거리에 우리 평화동산이 있기 때문에 사격 훈련 사격장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는데 평화시에는 야간 사격 훈련을 밤 12시까지 해요.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새벽 3시까지 해요. 요새 새벽 3시까지 해요. 그리고 훈련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걸 뭐 제가 다 기록은 안 했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훈련장이 제가 보기엔 배 이상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탱크니 뭐 장갑차 이런 거 다니는 거 보면 저 같이 있던 제 후배 내 가족이 그 부인이 신경이 예민해서 사격장 사격 훈련이 강화가 되니까 같이 있다가 이사를 나갔잖아요. 이제 저가 우리 아는 범진이는 문대 이사 나왔어요. 새벽 저는 이제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잘 안 들리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우리 너무 구체적인 얘기가면 생명체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소가 포사격 훈련 그런 소리를 듣고 소가 유산을 합니다. 근데 한 2년 지나면 유산은 안 돼요. 근데 적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응된 사람이었는데 적응 못하는 이민한 사람들 상당히 양이 늘었고 그럼 북에서는 어떠냐? 모르지만 북이 남쪽 정세가 상당히 복잡해지면 거기도 띠라를 보냈는데 북이 보내는 띠라를 제가 최종적으로 본 게 2016년 촛불 시위 시작됐고 그때는 북쪽 띠라가 많이 왔어요. 뭐 트럼프 뭐 이런 거 많아고 박근혜 마음을 부려가지고 이제 욕하고 이러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도 북한 비라는 못 봐요. 하여튼 눈에 띄는 건 이제 군사훈련의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약하면 자연 생태계의 생명도 죽어가고 우리 한민족 사회 생태계는 지금 긴장과 고통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무기가 아주 첨단 무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건데 눈에 그게 보이고 있다.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방안이 별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우선 전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2kg 이게 그러니까 900인 한 327 서울의 한 배 반쯤 됩니다. DMZ 것 자체는 비무장지대. 거기는
휴전 협정에 의해서 완전히 빈장이 아니고 경무장을 한 병력이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거는 용의를 우리도 결정을 했는데 남북 양쪽 여행은 뭐다 그런 거 존중하지 않으니까 중간 정도의 중무장 시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중무장 무거울 줄 아니고 권총하고 단발총 딱 당겨서 연발총으로 나가는 총이 아니고 한 발씩 쏘는 총은 이제 소재로 쓰기 있겠는데 지금 DNG 자체에는 그 전부터 휴전 이후부터 남북 양쪽이 다 휴전 협정 위반하고 중간 정도의 무장지대가 됐다. 이거를 이제 그냥 실제 얘기를 제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2km는 서로 뛰어놔야 이제 서로 직접 충돌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휴전회담 때는 20km, 40km. 그때 포가 40km를 못 날라, 40km 날아가는 포가 많이 나가니까 원래 40km를 뛰려고 했었어요. 네? 베트남 17도, 17도 선을 DMZ 가는 때는 거기는 5km입니다. 예,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휴전협정 1953년이니까 그때는 사거리가 좀 안 되고 베트남 전쟁 날 1970년 거기도 더 길어지고 처음에는 하여튼 20km, 40km 하려고 그랬었는데 2km를 했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한 700m 되고 되겠어요. 750m. 그런데 말소리가 들려요. 이쪽 우리 북군이 저쪽 인민군들 초소거지 확성기 안 쓰고 큰 목소리로 옛날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주 용어를 맞추는 게 되게 이 용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6.25 후에 전쟁 후에 38선 말고 휴전선이 생기니까 이 땅 이름이 빼앗긴 땅을 찾았더니 수복지역이라고 했어요. 수복지역. 전쟁 후에. 그 다음에는 적하고 박정희 정부 때는 주로 쓰는 말이 적하고 접적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북간에 조금 안정이 되니까 접경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남북 간에 평화가 정착된 건 아마 남북 평화지역 이름이 바뀔 거예요. 역사가 바뀔 거예요. 어쨌든 휴전협정을 누가 얼마 위반했는지 서로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은 제가 잘 아는 분이 HID 국군 첩보부대 부대장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휴전협정 이후 자기가 휴전협정 위반한 게 한 300군데 북한에 침투해서 요인을 암살하든지 납치하든지 중요시설을 파괴하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HID의 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북한은 자기네들보다 3배 이상 휴전협정을 위반했다. 걔네가 더 많이 이런 데로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휴전협정 위반은 여기서는 우리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기서는 전혀 하나도 안 하는데 같이 위반했는데 실제 전방에서 이렇게 대충 얘기 들어보면 1대3 같아요. 이쪽에서 한 1점 위반하고 양쪽으로 저쪽에 한 3 정도 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50m 거리쯤 되면 군대 생활한 건 아마 기억이 날 텐데 70년대에 그랬어요. 우리 시대 때 욕을 하잖아요. 목소리를 내서 근데 유치원 욕을 하죠. 인민군을 향해서 이거는 또 양해해 주십시오. 야 인민군 개새끼들아 오늘 우리 돼지 고기국 먹었다 이렇게 확 소리 지른다. 그럼 저쪽에서 이제 야 국군 개래 개새끼들아 우리는 오늘 뭐 제고기국 먹었다지 그렇게 뭐 그때가 적정 지역 시절. 근데 이미 지금 DNG가 올해 70년 아닙니까? 70년, 70살도 뭐라 그래요? 고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DNG가 고시예요. 올해를 참석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대결하고 앙숙처럼 지내는 적은 진짜 드문 일이다. 고해요. DNG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늙었어요. 너무 늙었다. 어떤 땐 너무 낡아빠지고 어떤 때 살아버린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땐 다시 과거보다 더 시퍼렇게 살아서 모든 사람을 규정하고 옥죄입니다. 지금 DMZ는 79위에 다시 시퍼렇게 살아납니다. 예? 즉슨 북쪽 DMZ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도 아마 시퍼렇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훈련이 거기도 엄청나게 강화가 됐을 거고 제가 양쪽 남북 강원도를 조금씩 다녀가고 그랬는데 지뢰 지역 표시 저는 이 자료를 좀 무시하고 직접 보고 겪고 말씀대로 올라드리고 지뢰 지역 표시를 보면 남쪽하고 북쪽하고 확연히 달라요. 남쪽은 그래도 밥 먹고 사는 나라니까 철조망로에다가 역삼각형으로 세북시에다가 땅 한판에다 빨간 글씨로 지뢰라고 썼던지 아니면 땅 한판에다 빨간 글씨로 지뢰라고 썼던지 그렇게 하는 거 보이죠? 북한은 물자가 부족하니까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 철조망은 마찬가지인데 하얀 스티로폼에다가 이거를 지뢰에 있어. 그게 이제 남북 DMZ의 차이가 그거예요. 똑같이 지뢰는 묻어놨어요. 근데 그거 이제 밥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그 차이. 지뢰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지뢰가 몇 개 묻어져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엄청나게 묻혀있다. 근데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있다. 물론 국제기구 그런 데도 이제 한반도에 한 200만 개 정도 묻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제일 많이 묻혀 있는데 이집트와 수단 사이에 한 2천만 개 정도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제 이 센터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경의선 연결을 했잖아요. 문산에서 상담역까지 12km 여기 12km. 12km면 밀타로는 12,000m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를 놔야 되니까 이걸 폭을 넓혀야 되니까 폭이 80m예요. 80m 폭에다가 12,000m를 지뢰를 다 캐내고 철도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96만 평방미터니까 30만 평이에요. 네? 30만 평에서 몇개 캐내냈을 거예요. 여기서 30만 평에서 캐내치게 그냥 대충 침자로 주먹구에서 꽤 많이 묻었어요. 10만 개. 그러니까 여의도 계산하면 제일 빠르시겠네요. 여의도가 90만 평이니까 여의도만한 넓이에 30만 개 묻어놨대요. 왜? 요 길이가 이게 남북 간에 제일 중심 부분인 거죠. 저 있는 데는 조금 묻었습니다. 동부 산악지대는 지형이 공학거기 때문에 저기에 뭐 10분의 1도 안 묻었어요. 얼마 안 묻었어요. 하여튼 지뢰지. 그런데 그렇게 보리가 되고 그렇게 서로 몸밀다쳐서 군사시설을 하고 지뢰를 문제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DMZ 생각할 때 자료를 보세요. DMZ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2번 DMZ의 이중성과 역성성. DMZ 자체에 뭐 어떤 분은 이제 DMZ 자체를 뭐 생태계 이런 거 모릅니다만 바로 DMZ는 역설이다, 역설. 여기서 전쟁이 정지되면서 굳어졌는데 여기야말로 평화를 가장 갈구하는 것이다. 특히 평화운동하는 사람은 DMZ를 진짜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고 싶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산육이 일어났고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는데 생태계가 복원돼서 생태계의 보호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물 자원에 그 좁은 지역에 미국 지역 따져봐야 미국 지역은 넓이가 제주도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 5억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DMZ는 서울의 한 배가 아니고 이 미국 지역은 이제 제주도 넓이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넓이에 우리 한반도 식물 자원의 그 종수에 58% 정도 있으니까 그 생태계 보호라는 말을 한 게 맞고 저와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서 생물자원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복원이 되는데 남쪽에 금강산이 3개가 있습니다. 금강산이 다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있는 데서 차로 25분 거리, 35분 거리면 다 우리 남쪽에 있는 금강산에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보관이 됐냐면 반달곰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표범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보니까 요새 구렁이 보기가 힘든데 구렁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이제 복원이 됐는데 그만큼 그게 역설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파괴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생태계가 상당히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야말로 우리 민족을 부동강이 땅에서 단절을 시킨 건데 바로 저기를 통해서도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재용 회장이 거기 수동을 천하만에 데리고 간다고 물론 이제 먼저 가신 문희턴 목사님은 돌아가시느라고 비행기 들어갔지만 걸어서 그때 문교현 신부 임수경은 걸어서 이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단절만 생각하면 가까운데 바로 저기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한다. 근데 우리가 주의력도 있고 소통을 한다는 게 결국 길을 낸다는 뜻인데 철도도로 건설 계획을 보면 28개를 내려고 해요. 남북이죠. 과거의 길도 다시 복원하고 새 길을 내고 있는데 저는 그건 상당히 위험해요. 길이 한반도 특히 남반구는 길이 너무 많아요. 한반도 생명공동체적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면 거기 상당히 많은 적이 나올 거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뒤에 조금 나오는데 시간이 좁으니까 이쪽에 가면 이쪽 사강도에 김경직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영직군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어요. 오가산이라고. 오가산 특구는 70년대에 만듭니다. 오가산 특구는 북한의 옴대림과 이게 충지가니까 한대림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를 가면 북한 전역의 식물 자원에 대해서 다 알게 돼요. 여기 남대림이에요. 제주도와 남해. 그래서 한반도 전체 식물 자원을 연구하고 이거를 산업화하고 생명산으로 바꾸려면 요 오가산 특구하고 우리 제주도의 남대림 연구를 연결할 수 있는 요쪽에다가 남북이 만나는 요 지점에다가 한반도의 대부분의 이런 한대림하고 남대림 빼놓고 모든 식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중간 허리가 필요하다. 보고 그게 제가 있는 평로방부터 대암산까지의 그 띠가 바로 그 띠예요. 남북의 식물이 모이는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다 이걸 해야 이게 다 연결돼서 한반도에 식물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기지가 되고 띠가 연결이 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깊이 있게 얘기가 되고 오래가는 사업입니다. 그냥 몇분 정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접촉을 되어 있지만 이런 게 한반도 생명 공동체 바다를 지금 우리가 독도 이것만 신경 쓰는데 동해가 지금 어떻습니까? 동해의 넓이가 우리 한반도 전체 면적이 22만 평방킬로인데 동해만 해도 97만 평방킬로 엄청나게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빨리 죽어가고 있는 바다 5개 중에 하나인데 저 바다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또 제가 뭐 식견은 작지만 제가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이럴 때는 동해를 살리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 해서 우리가 연어 방류 같이 하고 연어 부화장 같이 만들고 생명산물거든. 그런 거는 뭐 논쟁이 별로 안 돼요. 상당히 접근 쉽게 얘기해도 그쪽에도 금방 이익하는 거고. 그래서 동해를 만약 우리가 생명의 바다로 살려낸다면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왜 러시아와 중국, 일본을 참여하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독도 문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했습니다. 지금은 영토 주권 문제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본 이 사람들이 이제 해마다 그렇게 분쟁의 지역으로 만들고 있어서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우리가 동해를 지구 생명을 전체 살려내기 위한 큰 계획 중에 하나로 동해를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아마 일본과 중국의 말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의 제안이나 그런 실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찬성으로 여론이 아마 달라질 거고 그럴 때 일본이 독도 영토 주권을 주장하고 그러면 아마 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논조적으로 어쨌든 한반도 전체를 생명 공동체로 만들려는 그런 관점으로 전체를 접근을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걸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놔보자.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생명의 눈으로 새롭게 보고 생명이 좋아하는 상태로 놓여 있는 걸 이제 평화를 봤을 때 구체적으로 남쪽에서 뭘 실현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평화를 남북의 평화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럼 우선 남쪽의 평화부터 생각을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 그 DMZ 이제 생태계 그 생태관광 그런 거 가지고 상당히 감동을 갖고 있는 시기 그러나 그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방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군인들을 많이 사실은 뭐라고 그래 나쁜 말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병사들을 우리가 내 아들 손자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동포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와 주민 간의 평화는 사실은 약한 평화예요. 진짜 평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죽었는 게 아니고 군대와 주민들의 평화를 우리가 생명운동으로 볼 수 있다. 동부대는 지금 모든 우리나라 동부대는 제가 그 사단장 그런 사람한테도 국방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지역에는 아무것도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십수년 전부터 북한의 최전방 부대는 다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역은 태양광 성경에도 다 받고 있습니다. 북한 최전방. 그래서 없기 때문에 성서 만들도 꼴찌가 수치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한전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태양광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부대 진영이 정지가 되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거예요. 군부대가 터가 넓으니까 거기를 유기농업과 태양광 발전하는 걸 해가지고 만약 우리 지역에 경비 비행장이 있는데 제가 다 계산을 해보는데 우리 비행장에 한다 하면 전기가 한 1억 한 2천만 원치 나온다. 그럼 그거를 6천만 원씩 갈라서 부대하고 마을하고 이제 나눠 쓰는데 그거를 거기서 20%씩 띄워내서 40%를 합쳐가지고 일단 1억 2천에 40%면 한 4, 5천만 원 되잖아요. 그거를 민군 평화 기금을 쓰고 그래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잘 보고 그런 데를 돈을 쓰어요. 여러분들 전방에 가시면 이 서울 같은 데 보시면 대개 이제 이렇게 이런 자료나
또 신문 뭐 TV 다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시장으로 우리가 보는 거 저는 예를 들어 작년에 재작년에 죽었어요. 군부대에 식사가 너무 부실하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가 오히려 분노를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음식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서 애들이 안 먹고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예를 들어 초복날 같은 때는 삼계탕이 다 나옵니다. 삼계탕이 다 나오면 요새 애들이 저 어렸을 때부터 튀긴 음식을 좋아하고 뭐 가공식품 뭐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국물을 싫어하는 병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뭐 전에 계산을 못하는 우리 그 식당 관계하는 사람을 대충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한 12에서 한 15%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계탕을 우리는 뭐 없어서 먹지만 그냥 버린다. 그럼 우리 망가진 땅이에요. 아까 같이 말씀드린 그 부실한 식사 그거는 어떻게 누가 연출을 했는지 왜 그런 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 나이 분들은 금방 보시겠지만 몇 년 60군데 갔다 94년 그때 병장 월급이 얼마예요? 만 원. 올해 100만 원입니다. 병장이 100만 원이고 상병이 90만 원이고 일병이 60만 원이고 그런데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죠. 달라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실상 뭐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고 이걸 봐서 우리 실상을 가지고 얘기하기 말씀드리는데 요새 이 전화는 일거가 군대는 5시 반에 군대일 때 5시 반부터 10시까지 이거 마음대로 씁니다. 군대 교육 제가 하니까 주로 뭐냐 그러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7만 원, 8만 원 나는 애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도 좀 나이가 든 사람이니까 이거 몸에 나쁜 거니까 한 2만 원쯤 해놔야지. 하지만 하는 소리는 안 하고 또 특히 먹는 거 다 먹어라. 버리지 말고 다 먹어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얘기해요. 그 군대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한국 사람이 버리는 음식 먼저 버리는 거 뒤에 버리는 거 쓰레기 처리비용 다 합치면 달러로는 200억 달러예요. 북한의 군사비가 40억 달러예요. 우리 음식 쓰레기가 북한 군사비의 5배. 그들은 밥 버리지 마. 다 먹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실상된 일을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을 생명의 눈으로 봤을 때 평화를 우리가 정착시킬 수 있는 게 의외로 많다. 그쪽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누굽니까? 대자본은 대자본대로 보지만 사실 거기 사는 주민과 군인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사는 주민과 군인들이 이 생명의 눈으로 봐가지고 이 지역을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인간 간의 평화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규절이 그냥 듣기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열쇠를 평화의 문을 열어. 그거 확대하면 북한까지 그럴 수가 있다. 확대되고. 그리고 그렇게 튼튼하게 열린 평화의 불판 위에 우리는 안치 통일의 집을 짓는데 그 통일은 여기서 제가 뭐 대업이니 유업이니 이런 말을 씁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이 뭐냐? 당장 보니까 남북 통일, 민족 통일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통일은 정말 민족의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한반도 한민족의 통일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류 문명의 전진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당장 급하다고 통일 그러면 통일 제 느낌은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역사적으로 통일을 하셔도 통일이 잘 안 돼. 정말 크게 봐가지고 한반도의 통일을 저는 이제 그 삼태국의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제가 위협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우리의 통일은 남북이 통일되는 거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통일.
남북의 통일과 하늘과 땅과 사람이 통일되는 그런 큰 통일, 그걸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그런 큰 통일을 우리가 그런 큰 통일을 위해 노력할 때 젊은 사람도 큰 꿈을 갖는 거고, 즉 남북의 달라진 동법 기류의 통일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의 통일까지도 통일을 내는 그런 큰 꿈을 가질 때 작은 통일이 가는 거예요. 크게 꿈을 꿔야 이게 작은 통일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너무 급하다고 작은 통일 얘기가 하다 보면 거기서 벨벨게 다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의 통일은 너무 분석적인 작은 이름보다는 큰 소통으로 다 법문식으로 크게 해요. 직권의 통일은 우리 문 목사님이 가시고 그럴 때는 우선 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직권의 통일은 크게 덮어요. 그게 위협.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 인류의 문제가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라고 하지만 결국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문제 아니에요. 큰 자본이, 초국적 자본이, 안팎의 초국적 자본이 모든 걸 독점하고 차단시키니까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가 불의가 만연이 돼요. 그러면서 많은 자연 생명을 파괴해요. 네? 즉, 자본에 의한 초국적 자본, 독점 자본에 의한 독점과 차단의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하면 공정과 순환의 사회 구조로 바꾸냐는 우리 인간 사회의 과제와, 또 하나는 것은 문명 자체가 지금 광문 문명의 최후 단계입니다. 화석 연료에 도대한 광문 문명의 최후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물 문명으로 빨리 넘어갈 것인가? 그게 한반도 생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통일을 추구한다면 인류가 한 발자국 나가는 인류의 대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그렇게 우리 민족의 위협이면서 인류의 대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걸 구상하고 큰 꿈을 갖도록 애들 때부터 교육을 하고 체험을 배우고 큰 사람이 되도록 배우고,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군대 교육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여기 여러분들도 한번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당신도 얼핏 보니까 뭐 운동권 때 고청 같은데 어떻게 군대 교육을 하나? 예? 뭐 목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5월달까지만 해도 600명 했습니다. 군대 교육을. 군대는 군대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요. 제목이 평화 생명 통일 강군의 길입니다. 제목 자체. 예? 여러분은 평화를 위한 강군이 될 수도 있고, 이 생태계 지구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후 부대가 될 수도 있고, 통일을 할 수 있는 부대, 평화 생명 통일 강군의 길을 제시하면 그 누가 반대로 의심을 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죠. 크게 하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력 말씀이 나오는데, 요새는 군대에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요. 대개 군대 이렇게 교육을 이제 이게 소대시 보니까 대개 여성 대위가 많이 인솔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사들이 여성들이 몇 명 같이 와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죠.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라. 응? 평화생명 통일 강군의 길을 가라. 그런데 큰 사람이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병장이 그 이병 좀 못 살게 굴지 마. 꼭 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사람을 아끼는 게 큰 사람이야. 풀꽂이 아끼면 아주 큰 사람이야. 그리고 여성 군인들을 왜 실험하고 그래? 그 큰 사람 아니고 째째한 놈이야. 그 네가 크게 놀아라. 제 교육은 상당히 단순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설득력이 있어요. 어려운 뭐 이런 게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우리가 큰 통일을 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생명의 열쇠를 잘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대 올려주는 건 난 반대다. 네? 국방부에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저번 선거 때 윤석열, 조칭생략, 이재명, 심상정 다 200만 원씩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딴 거 반대.
지금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위기 시대 때 왜 돈 벌려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자격증을 따게 하면 그때 경료 성취금 300만 원. 열심히 자격증 따가지고 전역해가지고 취직하기도 쉽고 사회적 자산이 되게 하는 뭐 유기농 무슨 자격증 한 서너 개 따면 돈 1,000만 원 딱 들고 나오게. 그래서 사람이 뭘 성취하게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돈 물려주면 가만히 있는데 돈 물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나쁜 데 쓰는 거거든. 저는 병사들한테 저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동의하지. 공부 쓰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연다는 이제 단서는 얘기고, 그 평화의 근판을 우리는 통일의 집을 질 수 있는데, 그 통일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계는 아닌데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내부 통일입니다. 지금처럼 갈라져서 뭐가 됩니까? 갈라져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예? 특히 이거 가지고 뭐 장난치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자기끼리. 요새 시골의 문제가 3, 4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 세상은 조금 더 안목이 넓을 때 많이 보는데, 과거에 그 호르몬이들, 요새 여성들이 오래 사니까 호르몬이들이 대개 큰 아들 50대가 얘기하면 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그래 요새 안 유튜브를 하고 가가지고 네가 뭘 아는 거래. 하지만 진짜 근데 어머니한테 싸움이 나고 그래요. 이게 표가 착하니 노인네 표, 상대편 표, 이거 아주 고약한 물건이에요. 진짜 이거 분열이 엄청나게 심어지는데, 이건 이제 뭐 실지지만 농담이고, 평화의 들판에 집을 짓는데 내부 통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부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7할 정도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론의 100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70점짜리지. 왜?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국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내 통일론이 실망하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데 70점짜리 우리가 만들어요. 예? 70점짜리. 그게 내부 통일이죠. 그러려면 예를 들어 오늘 이제 6.15 아닙니까? 제가 좀 아쉽게 지금 이 문을 연 게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걸로 6.15 선언을 넣은 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인데, 좀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오늘 그때 4.5 중간문 치웠잖아요. 그거 당신 그 디디하는 소리를 왜 하냐고 그러는데, 만약인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한나라당 당수가 아마 이해철 씨 거예요. 가기 전에 이해철 씨한테 납북에 가는데 이러고 당신 의견 준대 미리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내부 통일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난 주기 싫은데 이청대고 어떻게 당신 너무 순진한 얘기하는데, 글쎄 실제로 우리가 큰 감동과 합의가 되려면 사실은 단순해요. 순진이. 그게 제일 큰 계산입니다. 내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심지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눠야 내부 합의도가 올라가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딱 보면 이 통일이 안 돼요. 그게 내부 통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남북강원도 때는 전에 남북강원도 그 정책에 대한 지지 어려운 조사를 제가 2번 해봤는데 지지가 70%가 나왔는데, 저는 갔다 오면 강원도 속초부터 보고회를 합니다. 엉기회. 엉기회가 그렇지. 손달. 아니었어요.
내부 통일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럴 텐데 금강산 관광이 한참 왕성할 때 여러분 그런 소식을 전혀 모르실 거예요. 설악산 관광업자들이 금강산 관광을 반대하는 농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 길에 도로를 써서 지가 빨렸거든요. 금강산 관광을 보니까 설악산 관광이 8일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자꾸 정자가 되니까 그때 수학여행들과 50%돈 내줬잖아요. 그게 생각이 짧은, 제가 거기에 짧은 거예요. 그 내부 통일 방식으로 했으면 난 그렇게 안 됐으려고 보는데 어떻게 나오면 제가 생각하고는 2박 3일 금강산 관광 갔을 때 그냥 50%를 해주면 금강 설악산 이게 죽으니까 남북 통일에 아무리 우리 민족의 지고온 과제라도 뭐 할 때 반드시 그늘이 생깁니다. 그늘까지 챙겨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곧바로 2박 3일 금강산 가는 거는 보조금을 25%만 주고 설악산에서 하루 자고 금강산 하루 자는 거는 50%를 주고 그게 내부 통일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진짜 금강산 관광 가는 버스 앞에 그 대규모로 그 연좌동성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술도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안 하긴 안 했습니다만 내부 통일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연탄 나눔 운동 제가 잘 아는 우리 후배들이 한 건데 그건 내부 통일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게 유지됐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모아서 연탄을 사서 남한에 연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주고 그다음에 그게 됐잖아요. 그게 내부 통일 방식 아닙니까? 급하다고 막 몽땅 갖다 그러면 저쪽 뭐라고 그래요? 보세라고 그쪽이 터주게라고 그러잖아요. 이쪽도 주고 이쪽도 주고 그런 게 내부 통일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일, 대통일. 대통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좀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700만 명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750만 명. 이스라엘은 1년에 이스라엘 해에 나가 있는 청소년들을 5만 명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체험하게 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경제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1,500명. 저는 우리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그 동포 자식들, 우리 국민이 아니래도 한국계 미국인이라도 나 우리 동포 자식들 우리 한 10만 명 초청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얘네들이 북에 가서 뭘 해줘요. 국적이 미국에 가서 이러기 쉽잖아요. 왜 그런 돈을 아끼는 거예요? 제 동포 청모 이런 거 생기면 본격적으로 그런 걸 하고 그런데 이제 민간단체, 교육단체 이렇게 우리 늦봄 사업처럼 이런 데 같이 하고 보면 그 해외 정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로 대통일이라는 게 영토적 통일이 아닙니다. 코리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금처럼 하지 마. 지금 겨우 뭐 선거 때 표 찍어달라고 그런 거 나가 자꾸 분열을 촉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 통일과 소통일과 대통일을 크게 통일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흠이나 통일이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가치가 바로 생명의 열쇠고 평행의 문을 열고 평화의 돌파에 통일을 짓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으로 제가 거기 이 지역에 한 25년째 있고 그다음에 적기영적 전체 이제 그런 시민운동 사람들 모이는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그 시점은 아는데 그래도 역시 저는 저희는 인재군 현장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게 거의가 나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꼭 막혀가지고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이 DMZ 이거를 생명의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은 이거 바꿔야 된다. 우리가 먼저 이 또 같이 가자고 우리가 먼저 그걸 보고 이게 성과가 상당히 나타나면 야 그거 봐라 이거 너 와서 봐라 이러니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같이 가자. 저는 이렇게 훨씬 쉽게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강은 아까 생명의 요새로 평화의 문제가 한다 그랬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현재와 같이 오면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활 방편을 생명산업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보통 에너지, 불 이거를 자연 세상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근데 전방지역을 바꾸기 상당히 쉽다. 쉬워요. 의외로. 그 다음에 왜 그런지 교통문제 이렇게 나오구나. 이거를 재생에너지로 다 바꾸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뭐 별건 아닙니다만 태양광 발전도 하고 지연도 하고 풍력도 하지만 주민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풍력 발전을 잘하는 분을 강사를 모셔가지고 몇 달간 발전기를 직접 만들고 코일을 감아서 직접 만들고 나무로 발랑개비 이 프로펠러 깎아가지고 세워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지방정부나 어디 뭘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해. 그게 주인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게 오래 가는 거지 자꾸 뭐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뭐 바뀌면서 안 되기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 볼 때도 그 토종 그런 것도 일국 종자 자본이 이제 우리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근데 그건 우리가 실제로 해서 많이는 못하지만 실제로 토종 농사를 해서 한 열댓 명이라도 토종 씨앗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시 당신은 가서 몇 명씩 조직을 해서 우리 씨앗을 이제 하자. 우리 지역 같으면 파프리카를 많이 오는데 파프리카가 한 7, 8만 개쯤 돼요. 파프리카 한 알이 보통 로얄티가 600원이에요. 그럼 7만 개만 잡아도 6,7, 4,200만 원이 네덜란드 본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종가 스스로 보통 얘기하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식을 알려줘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걸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도 물고기를 주면서 물고기 잡는 방식으로 같이 할 때는 같이 가야 그리고 물고기만 빨리 줘야 될 때는 그걸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융통자재하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 좋은 거는 물고기 잡는 방식을 알려주는 게 좋은데 그거를 우선 내부부터 한다고 우리 내부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까 그렇게 찾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말입니다. 기후위기를 이겨내고 생태계의 동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완화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빠르게 가야 될 게 농업을 농림 축산업을 전부 유기농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럼 돈이 얼마 드냐? 7년간에 7조씩은 50조 밖에 안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넘어요. 600조. 예? 다음 나라는 막 4,800억 달러나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한 7조쯤 지금 한 7년만 하면 한국의 모든 땅이 농토가 싹 유기농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마을에 반딧불이가 꿀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열쇠. 그러면 땅이 살아나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저는 정책 당국자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번에 동계올림픽 때 가리왕산 그 80헥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24만 평이에요. 80헥타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림픽이 끝나면 그걸 다시 복원하고 했는데 강원도와 정선군이 그걸 반대했어요. 이제 이용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쌀이나고 막 시끄럽고 그랬는데 저보고 대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80헥타만 그 생태계 산림 유전자를 보호하는 거 하려느냐. 정성군 전체를 유기농업으로 지배를 바꾸면 거기는 그냥
산림주저자가 그냥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돈이 1,몇백억이 든다는데 전체를 갖고 있는데도 얼마 안 들고 그런데 전체 갖고 생각을 해지 왜그 부분만 가지고 저를 치고 갖고 그러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전체를 생명의 노고를 싹 바꿔버려요. 근데 정 안 된다고 우선 여기를 먼저 바꿔요. DMZ. 예? 그렇게 되잖아요. 말. 그리고 나아가서 북보고 남북 공동농업 계획을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비료 농약 많이 주는 것도 말고 생명의 농업으로 하자. 예? 우리가 초기 단계에 땅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생명의 땅을 바꾸는데 돈은 처음에는 돈은 우리가 좀 될게 예경됐잖아요. 우리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부터. 전체 하는데 50조밖에 안 되는데 여기하고 얼마입니까? 쉽게 시군인데 얼마 안 돼요. 저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저게 안 되니까 저는 군인들과 학생들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군대 급식이나 학교 급식이 친환경 급식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그 불명확한 단어예요. 그거 옳은 단어가 아닙니다. 비료 농약을 안 해야 생각을 해서 무슨 진짜 미쳐가지고 적당히 오고 예? 대개 30회 정도를 반으로 줄이면 유효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반으로 줄이는 거로 해서 무농약 그런 말이죠. 저농약은 이제 반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안 하게 해요. 그러려면 돈이 드는데 그걸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해서 생명의 산업으로 바꿔놓고 생명의 산업으로 거기 생업이 바뀌면 거기 사람들이 생명의 질서를 알고 살림을 하기 때문에 생활이 바뀌어서 음식이 바뀝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이거 시즌을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군대가 많기 때문에 환경시설이 33,000개예요. 예? 33,000개를 전원 다 합치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100명이 안 되는데 78명이라고. 뭐가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서울도 요새 모르면 재작년에 난 그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지금 기후위기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잖아요. 네? 학생들도 막 일일 학교 안 가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자기 문제니까. 서울 시내 중학교의 재작년입니다. 환경 과목 정식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딱 한 명 아닙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이 잘못됩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이 잘못된 음식을 학교 급식과 군대 급식에 들어가요. 우리도 물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자라나는 젊은 애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애들이 몸이 튼튼하고 정신도 올바로 베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 안 되는데 멀리 할 수 있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어느 당도 안 하고 어느 시장 분수도 그런 공약을 안 하고 역행을 합니다. 여기 사례 중에 포퓰리즘의 만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난 참 큰일이라고 보는데 동네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인 이주지니까 모든 거 선출하지 않습니까? 마을에는 이장은 없습니다. 농촌 마을에. 한 15년 전부터 정확히 언제로 기점 나는 쓰는데 마을 이장 선거를 하는 과거에는 자네 좀 거기에 봉사 좀 하게 마을을 해서 어른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추대 건물에서 이장을 한 거 알죠. 그 전에는 봉사자입니다.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출마를 하는데 출마를 어떻게 해? 표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약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돈도 높다. 그리고 똑같은 공약이 뭐가 나와요? 동네 기금이 있으면 대부분 있습니다. 그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공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마을은 똑같이 나눠줘서 한 집 앞에 110만 원씩 나눠요. 동네 기금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 게 동네 포퓰리즘이에요. 중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연이 돼. 이런 세상을 극복하려면 민주 시민 교육을 철저히 바닥에서부터 하면서 산업 자체를 생명의 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이 생명과 내 생명과 내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게 생명 운동이고 생명 산업이잖아요. 그 너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게 생명 운동인데, 그게 세월이 됐을 때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지금 시급한 건 그런 거예요. 건전한 시민교육과 산업 자체를 생명산업으로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하고, 그거를 다 한다면 아마도 제일 그걸 부러워할 나라가 1번, 2번이 중국이 있거든요. 야, 대한민국 부러우면 되는 거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비로소 이런 눈치 보느라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지금 집권 대륙은 한미일 동맹 수준으로 가면서 군사동맹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 또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 중국 놈 이렇게 새끼면 안 되고 전쟁 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논쟁이 아니고 넘어서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생명의 나라로 바꾸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할 때 미국과 일본과 중국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국가가 됐을 때 우리 말빨이 쓰는 물건 몇 개 더 팔으려고 이쪽 눈치고 저쪽 눈치고 그러면 사실은 말이 부은 건데,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진짜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냈을 때 그런 나라한테 우리가 실제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말이 쉽다 그게 아니고 실제 그걸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본과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건 동네부터 중앙까지 비슷하다. 마을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빨리 극복하고, 특히 여러분들 같은 이제 세상 걱정하고 여론 주도층이 그런 걸 해서 당을 뛰어넘어가지고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제일 좋은 세상,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했을 때 그게 통일이 제가 보기엔 첫 개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부터 하자는데, 여기를 울거를 살려내는 해방부를 써있어요. 미국 지역. 왜냐하면 2006년에 미국의 거리 한 50% 이상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몬드 값이 많이 뛰어버렸는데, 캘리포니아 아몬드 값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 이제 벌이 와서 이제 암꽃, 수꽃 결혼시켜서 아몬드가 달리는 건데, 2006년 전에 2005년부터는 아몬드에 벌통을 놓고 수분을 하게 하는 벌통 한 통 비리는 값이 $50를 했었어요. 미국의 벌이 반 이상 죽어서 조사를 요새는 9배가 됐으니까 $450예요. 그렇게 뛰었어요. 근데 미국인들이 왜 벌이 죽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동부지방하고 서부지방에 가는데 두 가지는 똑같아요. 하나가 신니코틴 계열의 살충제 농약하고, 또 하나가 휴대전화 전자. 네? 그렇게 우리 발표를 했으니까. 하여튼 휴대전화 전자파하고 신니코틴 계열의 살충제. 미국 거기 EU 영국처럼 살충제 사용 금지 처분 따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미네소타주 같은 데는 태양광 발전소를 해도
지금 그 거짓말 그렇게 많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뭐 태양광 가짜로 하면 뭐 머리 안 온다. 안 오긴 왜 안 해요? 다 오고. 근데 미네소타 같은데 머리 거기 주고 가니까 태양광 패널 이런 것만큼 내가 꽃을 심으라 그래가지고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미네소타 한 주만 해도 꿀벌 꽃밭이 240만 평이에요. 여기도 그런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를 해방을 해서 거기서 강한 법을 육성해가지고 여기는 현재까지는 군대 지휘관만 이 휴대전화를 쓰고 병사들은 아직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이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니까 여기 또 농약이 날아가는 이 농약을 몰래 치는 자들은 조금 있지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여기를 꿀벌 해방으로 지정을 빨리 해가지고 강한 꿀벌을 육성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립공원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노력을 개인식으로 잡고 다 죽어버리면 그럼 큰일 난다고 중국에 사올 것도 아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명의 토전을 이걸 우리가 쓰고 거기서 획득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북한테도 우리가 넘겨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모든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전부 자연 에너지로 싹 바꿔버립니다. 우선 군대를 저는 군대부터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군대들이 20대들이 여기서 바뀝니다, 생각이. 그리고 이제 밥을 바꿔버려요. 유기농업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론적으로도 알고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유기농업 하면 3,000평 농사 지으면 CO2를 7.6톤 흡수하기 때문에 그건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유기농업 하는 걸 실제 농사를 해가지고 그걸 군인들이 하면 거기 사는 농민들이 납품을 못하니까 농민들이 하기 위해서 그걸 1순위로 군대와 학교 급식에 1순위로 해줘서 우리 미래의 자식들이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걸 여기서부터 시범사업을 해보자. 그런데 제 고향인 강원도가 6월 10일 이제 정식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좀 우리의 점잖은 말은 한국으로 유식한 말은 참 한심한 일인데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공약을 했고 국민의힘은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로 공약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명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싹 빼버리고 경제하고 평화만 강조했던 거예요. 평화특별자치도로 하려면 생명특별자치도의 토대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면 저는 찾아요. 근데 그냥 특보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말만 듣지. 많은 자본과 기술을 접해서 환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 돼서 경제하고 평화를 빼버리고 강원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한 거냐? 4개의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강원도를 이제 많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 국방에 대한 문제. 그래서 아마 이게 풀리면 이 서울의 대기 자본들이 이쪽 DMZ 쪽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거기 군부대 땅이 워낙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이래 했으면 좋겠다. 국방부 땅을 팔지 말고 그러면 자본이 지금 돼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용권을 넘겨주고 원칙과 기준을 썼잖아요. 그 원칙이 뭡니까? GMG 요 자체 여기는 절대 보존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이게 제가 역대 정부 때 늘 권유했는데 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 민국지역 철저 보존의 원칙.
첫째로. 꼭 해야 될 때는 우리가 만약 거기 꼭 생태 관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길만 지뢰를 제거. 나머지 그냥 목도리도 그냥 놔두면 얼마만큼 식물이나 동물이 복원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철저 보존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접경지 여기는 유엔에서는 뭐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그러면 제식 표현으로 보면 생명의 이롭게 쓴다. 우리가 거기에 맞게 그런 원칙을 확립을 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계약을 해서 이 부교지는 이런 경우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성이 높은 순서대로 이걸 20년간씩 빌려줄 수 있다. 요새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의 민민운동과 다른 새로운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편의상 MZ세대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한 2, 3년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그 채식운동, 비건, 동물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꽤 이게 되는데 넓은 게 무슨 록에 채식운동을 하는 사람은 한 350만 명 되고 본격적으로는 한 1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기후위기 이런 거를 엄청나게 걱정으로 생활 자체를 많이 바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간다고. 지방.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세상이니까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왔다 갔다 이게 못하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귀농 귀촌 정책이나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미흡해요. 돈을 벌려. 이 사람들이 뜻을 펼 수 있게 이걸 해줘요. 젊은 사람들이 뜻을 펼 수 있게. 근데 이걸 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는 동네인데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8명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왔는데 그러면 계획을 요새 지방 소멸 기금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아요. 몇십억 같으면 상당히 무섭게 여기 문제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빌려서 제대로 농사 짓게 하는데 집부터 지어준다고. 집을 지어가지고 집세를 놔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하룻밤 자고 가서 집세 받은 거에 얼마를 동네 기금으로 쓰는 그렇게 이제 넘겨주는 그건 얕은 수준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왔으면 젊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일원이 되게 하고 자기 꿈을 피게 하는 채식의 어떤 기제를 만드니까 거기서 세성문자 제대로 하겠다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집을 지어가지고 집세를 나눠보려고 그런 계획으로 예산 배정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역으로 가려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저는 새삼스럽게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나이 많은 사람이 갈 데가 없어 시골로 가는 거고 20, 30대가 오면 저는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인들도 온다고 해요. 말씀드린 아까 평화촌 말씀드릴게요. 평화촌을 보면 몇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평화촌이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의 평화에도 기여가 되고 그 평화촌 자체도 평화라 해야겠지만 저는 남북의 평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좀 속되게 제일 무서운 나라 어디? 이스라엘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젊은이들이 평화촌이 되면 거기 들락날락하고 싶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또 그런 평화촌이 구성이 되면 아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 도발이 안 일어날 겁니다. 뭐 쉽게 그 작은 거 가지고 그걸 일반화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서 전인류적으로 생각하고 남북관계 생각하고 우리가 의외로 할 수 있는 게 돈 안 들이고 저는 그래서 자본가 전문가를 뭘 할 때 보면 이런 거 기획설 때 보면 꼭 전문가들이 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전문가 꼭 대부분 7, 8알이 뭐 이렇게 급이 있어. 그래서 저는 평화촌은
세계와 한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의 뜻과 노동이 결합되는 평화처럼은 좋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와 자본이 모든 걸 좌우하는 평화처럼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평화처럼 만든다면 평화처럼의 모습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제 종교인들이 있으니까 종교를 한다고 기도소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소가 있으면 뭐 이슬람, 뭐 기독교, 뭐 기도처를 만들고 설계 잘 해가지고 각자 자기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와서는 가운데서는 다 만날 수 있게.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세계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쉽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열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면 이게 정말 평화주의를 바꿀 수 있다. 물론 정책적으로 큰 건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오래 걸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안이 있죠. 남북이 합의해서 DMZ 자체에 영토권을 포기하고 유엔 아시아 본부를 만들게 하고 뭐 희누이기 무슨 유네스코 뭘 만들게 하고 유엔 본부를 유엔의 기관을 몇 개 유치한다. 그래서 DMZ 자체를 아예 남북의 영토 주권이 거기 작용을 안 하고 합의를 해버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좋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서로 만나고 내부가 여기 무슨 갈라질 거고 남북 간에도 한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먼저 여기를 평화생활지역으로 바꾸자. 또 하나 평화촌은 아까 말씀드린 할인촌을 만들어요. 할인촌 사람 살려야 돼요. 할인촌.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그냥 할인촌. 저는 의료 관광이라는 말을 좀 싫어해요. 바가지 많이 싫거든요. 아픈 사람 외국 사람이 보면 똑같이 치료해주고 그러지 왜 배가 바가지 많이 싫어요.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는 이제 우리 국내에 노장성이 같이 살아야죠. 네? 노장성이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의사도 상조 안 해도 됩니다. 토요일 그냥 병원으로 가입해서 금요일에 와서 토요일에 같이 가벼운 노동하고 유기농업 하면서 거기 아픈 노인네들 한 30분만 상담하면 됩니다. 중병 환자 요양원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와서 가벼운 노동하고 자연 속에서 노동은 이런 소도 좀 피우고 이러면서 같이 사는 게 최고의 복지고 최고의 치료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사람만 공존해요? 뭐가 공존하느냐? 의학이 공존해요. 서양의학, 동양의학, 우리 대한민국의 한의학, 북한의 고려의학, 예? 일본의 화의학, 중국의 중의, 우리의 대한의학, 인간doc고 그런 것이 공존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의도적으로 저는 의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의도적으로 저는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을 1년에 진짜 몇십 명씩 꼭 몸을 건강하게 살려내야 된다. 지금 중국이 인구가 14억인데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성병 걸린 사람이 1억 5천만 명 아니에요. 거기서 한 50명이라도 여기 와서 몇 달 만에 멀쩡하게 낫게 오면 이 세상은 말이죠.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거나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절대 배반을 안 합니다. 전 중국에 한국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 저 할인촌에서 몇십 명씩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려내야 된다고 해요. 일본 사람도 살려내고 미국 사람도 살려내고 그래서 저 할인촌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협동의 마을이 되고 그걸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자리 잡아놨는데 그 땅이 오시라고 본분의 땅이 그리고 한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노력해야죠.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인데 기후위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부터 생명으로 그래서 이제 건규인은 이 불부터 그렇게 많이 킬 필요 없고 화석열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쓰는 거는 제가 저런 자료로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거. 첫째는 이렇게 직접 쓰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00이 남는다 그러면 영상으로는 60밖에 안 남습니다. 둘째로는 그거만큼 화석열을 안 쓰게 돼요. 그만큼 안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자료로 보면요, 영상 자료로 보면 절대로 준비를 새로 안 합니다. 그 전에 한 번 그냥 써놓은 거예요. 틀어놓은 네, 여기는 제가 올라가고 준비 다 해갔는데 지금 사실 다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조금 얘기해 주겠지만. 그래서 교육할 때 송이를 가지고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우리가 대치세 망합니다. 기후위기가 중요하고 생태계 전멸위기가 그렇게 절실하면 나부터 생명에 지속하자. 평화가 절실하면 나부터 평화를 하자. 우리 애가 학교 가서 학교 폭력했다 그러면 그 정아무개 지총실인데 정순실이라고. 그 의지없이 그런 애가 없는데 나부터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으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사과하고 네? 우리 애 혼내고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나부터 그러자는 얘기다. 나부터 생명운동하고 나부터 평화운동을 해야 전체 생명운동과 평화운동에 힘이 드는 것이지. 그 말로 내가 그렇게 저는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상당히 이제 좋은 말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보수리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생명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가자고 말만 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길이죠. 과거의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 즉 방법. 넓은 이념적 논쟁해봐야 하나 풀리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필요 없고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부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도와 새로운 길의 방법, 도수를 통합할 때 저는 DMZ도 생명의 DMZ, 평화의 DMZ로 바뀔 것이고 그게 힘이 돼서 한반도 전체를 생명공동체로 만들어서 결국 통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여러분 시간으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